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유성소 조성서입니다. 오늘은 사과추나무 순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 23일인데요 순들이 아주 많이 자라났습니다. 키가 큰 것은 한 50에서 60cm 정도 자랐고요, 좀 늦은 것은 한 20-30cm 정도 자라난 게 있습니다. 사과대추나무에 순을 쳐주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이 가지순들이 60에서 70cm 정도 자라났을 때 순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른 시기에 이렇게 순치기를 하면은 남아있는 가지들이 너무 과성장을 해서 열매 결실보다는 성장에 너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과대추나무에 순따기를 하는 이유 내지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과대추나무는 기본적으로 햇볕에 아주 민감합니다. 햇볕을 받지 못하면은 결실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밀집된 가지들은 적당히 솎아줘서 햇볕이 잘 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과대추나무는 특성상 이런 큰 가지에서는 결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큰 가지에서 열매가 한 30-40개 정도 열린다면 이렇게 작고 부실한 가지에서는 열매가 불과 서너 개밖에 안 열립니다. 어떤 때는 아예 열리지도 않은 경우가 있겠고요. 그럴 바에야 이런 얇고 빈약한 가지는 제거를 하고 그 힘을 이런 큰 가지에 몰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치기를 할 때는 자기가 키우고 있는 나무에 수세를 감안해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수세가 강한 편입니다. 이렇게 수세가 강한 나무는 비교적 많은 이 가지순을 두고요, 그 열매를 많이 달아서 이 강한 수세를 억누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세가 약한 경우 가지순의 숫자를 줄여서 체형에 맞게 열매를 달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 나무를 가지고 순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치기를 할 때는 6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에 따라서 순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가서 그 6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를 보시면 가지순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2-3개 정도 남기고 솎아주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솎아줄 가지는 이렇게 제일 안쪽에 있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무 주간하고 가깝죠. 그래서 이런 안쪽에 있는 가지는 필연적으로 이 나무들이 크면서 위에 있는 가지가 그늘져서 이건 생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는 가지는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는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제일 끝에 있는 가지는 좀 빈약합니다. 다른 가지순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일 끝에 있는 빈약한 가지는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들이 이 3개의 가지순들이 어디로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가지는 앞쪽으로 키울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가지는 이쪽으로 키울 수 있겠고요, 저 가지는 지금 이쪽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은 열매순들이 있는데요, 이 열매순들은 이렇게 보면 조그만하게 열매를 벌써 조금씩 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매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튼실한 가지는 가지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열매순들은 기본적으로 다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매순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열매가 달려도 다음에 가면 거의 다 떨어집니다. 특히 3-4년 정도 된 오래된 그런 나무의 경우 이렇게 나무들이 가지순들이 크면서 그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열매를 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순들은 기본적으로 다 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따주고요, 이쪽에도 지금 열매순이 있는데요, 이쪽에도 열매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순을 왜 따버리면 어디서 열매가 열리냐고 걱정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가지순에서 측지가 나와서 이 측지에서 충분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열매순은 기본적으로 다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순치기가 끝난 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를 보시면은 아주 굵은 주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주지는 작년에도 엄청 열매가 많이 열렸던 그런 주지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가지순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10개 이상 올라와 있는데요, 금년에도 여기에서 열매가 많이 달릴 걸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수세가 강한 나무에는 가지순들을 좀 많이 남겨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일단 안쪽에 있는 가지, 제일 안쪽에 있는 가지는 약간 빈약하면서도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는 제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건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저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아주 약한 가지가 하나 있죠. 이런 약한 가지는 제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사이에 끼었습니다. 이것도 사이에 끼어서 이것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에 낀 가지입니다. 사이에 낀 가지는 갈 데가 없으니까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큰 가지는 살려야 되겠죠. 이 큰 가지는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되고요. 이건 앞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앞에 약한 가지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있는 열매순들도 다 제거를 해주고요. 이 열매순들의 열매가 열려도 일찍 열리려면은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울퉁불퉁하고요. 아주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앞쪽으로 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쪽에는 이쪽으로 눕힐 수 있도록 밑에 있는 눈을 뒀습니다. 이렇게 뒀고요. 또 이건 열매순입니다. 열매순도 제거를 해주고요. 이것도 열매순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쪽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옆에 있는 열매순들만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지 보시면 안쪽에 여기도 줄기순이 있죠. 이런 줄기순은 너무 주간하고 붙어 있으니까요. 그늘 밑에 들어가니까 이런 줄기순은 제거해 주고요. 물론 열매순들도 다 제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열매순도 제거를 하고요. 여기도 지금 가지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일 안쪽에 있는 가지는 좀 약합니다. 너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가지순은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까지는 앞으로 키울 수가 있고요. 저쪽과는 튼실하니까 놔두고요. 또 이쪽 이 가지는 지금 사이에 끼었습니다. 뒤에도 또 가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에 낀 가지는 제거를 해주고요. 물론 밑에 있는 이런 열매순들은 깔끔하게 제거를 다 해줍니다. 싹 제거를 합니다. 여기도 있는 열매순도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지금 여기 가지수는 두 개가 있는데요. 너무 가깝죠. 그래서 방향성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있는 가지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이것도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는 가지수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열매순들도 다 제거를 해주고요. 열매순 다 제거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까지는 좀 약함지만 여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놔두고요. 옆에 있는 가지순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뒀다가 쓸모가 없다 싶으면은 뒤에 제거를 해도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여지를 보고 여지가 좀 있는 것은 남겨두고요. 어우 부러졌네. 아유 안녕 잘까. 이것도 열매순들은 다 제거를 하고요. 상태가 이렇게 보입니다. 하단 부분은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쪽에 와 있는데요. 저 안쪽으로 보시면 너무 깊숙이 박혀 있는 가지순이 있죠. 이런 가지도 위에 있는 가지에 그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깊숙이 박힌 가지순은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면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열매순들도 모조리 제거를 합니다. 열매순도 제거를 하고요. 또 이쪽에 앞쪽을 보시면 가지순이 3개가 있습니다. 이쪽 가지순 튼실한 가지는 이쪽으로 오면 되겠고요. 이것은 2개가 겹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는 가지순을 남기고 사이에 낀 가운데 있는 이 가지순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열매순들도 깔끔하게 다 제거를 하고요. 여기도 중간 부분인데요. 가지순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저쪽에 하나 돼 있죠. 3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앞쪽에 보면은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같이 다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열매 순들만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열매 순만 모조리 다 제거를 하고 이것도 지금 다 열매 순입니다. 그래서 열매 순 모조리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가지들은 그대로 전치시켜서 이쪽으로 앞으로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지를 유인할 때는 이런 유인추를 달아주면 쉽게 유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이게 충분히 컸을 때 7, 80cm 정도 커가지고 이 부분이 목질화가 되면 이게 좀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갈색으로 변할 때 유인치를 달아주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다 모두 다 유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여기 지금 가지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가지순들은 이 주간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 가지하고 너무 가까워서 필연적으로 그늘 속에 들어가게 돼서 거의 쓸모없는 그런 가지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조리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낀 이런 가지순들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열매순들도 다 제거를 합니다. 너무 가깝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거를 하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뒤쪽에 보시면은 가지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쪽 사이에 낀 이런 가지순들은 다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고요. 끝에 있는 가지 2개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지금 이 가지하고 지금 겹칩니다. 이 가지는. 그래서 이 가지는 제거를 해주고요. 열매순들도 다 제거를 하고요. 이 가지순 2개만 남기겠습니다. 이 가지순은 저쪽으로 유인이 가능하고 이건 앞쪽으로 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순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부세성에 의해서 수세가 엄청 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열매도 엄청 많이 달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갈 방향만 있으면은 이 가지를 가능한 한 많이 남겨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은 동서남북으로 갈 곳이 있는 가지순들은 남기고요. 사이에 낀 가지들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여기 큰 가지하고 저 앞에 가지는 저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요. 근데 이 가지는 옆에 가지하고 좀 부딪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만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열매순들도 다 제거를 해 주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가지는 지금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가지는 제거를 하고요. 이 가지도 지금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열매순들은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가지는 지금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너무 약해서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열매순들도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대강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2가지, 튼실한 2가지는 앞으로 나갈 수 있고요. 이 가지는 사이에 좀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낀 가지는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를 보시면은 이쪽까지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쪽 2개는 지금 사이에 끼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낀 가지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것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도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이것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사과대추나무 순치기 방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너무 밀집한 가지는 솎아준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안에 있는 가지를 이렇게 솎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2개가 너무 밀집해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가지를 솎아주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원칙은 너무 안쪽에 있는 가지순, 그러니까 이렇게 주간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가지순은 제거해 준답니다. 이렇게 너무 안쪽에 있으면 그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열매가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가지순들은 제거해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가지순을 남겨둔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2가지는 이쪽 앞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가지는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순은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가지도 앞에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열매수는 제거한답니다. 이런 열매수는 초기에는 열매가 달리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그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열매가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수는 모두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순에 열매가 맺혀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울퉁불퉁하고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상품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열매수는 과감하게 모두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튼실한 가지를 남긴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튼실한 가지에서 열매가 아주 많이 맺히기 때문에 튼실한 가지를 남겨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상단 부분은 수세가 아주 강해서 많은 열매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가능한 한 많은 가지순을 남긴다입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